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입니다. 8월 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주간 증시 시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체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신용등급 피치에서 트리플 A이던 것을 더블 A 플러스로 바꿨어요. 근데 또 옛날에 2011년인가 그때도 7월 20 며칠경이었을 거예요. S&P가 이제 트리플 A인 미국 신용 등급을 더블 A 플러스로 낮춘 적이 있어요. 또 그때는 이제 이번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남유럽 재정 위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 지수가 제가 그때 투자사를 하고 있었는데, 와, 정말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정말 아찔하고, 막 그냥 속절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단 일주일 동안 주가 지수가 450포인트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2100 얼마 하다가 1800 얼마까지 떨어진 거니까. 저는 그거를 정말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블랙스완 온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리만 사태는 사실상은 이제 크게 제가 전부터 리만이 문제되기 전에 미리 이제 베어 스턴스 파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 7, 8개월 굉장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그랬기 때문에, 리만이 파산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비할 시간도 있고 그랬었어요. 지수가 이렇게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법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강했는데, 와, 2011년에 남유럽 재정 위기와 같이 겹쳐져 있던 미국의 신용등급 하강은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그 대신에 그때 다 망해간다고 그랬던 남유럽의 피그스라고 그랬어요.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그때 저녁에 보면 나라의 국채 금리가 40%, 50%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따로 돈 많이 맡긴 고객분들 이제 저녁에 만나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인 이유로 망한 나라 거의 없다.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망한 데는 있는데, 안 망하니까 그래서 채권 사면 대박 날 것 같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사신 분이 있었어. 진짜 대박 났어요. 정말 대박 났어. 그래서 하여튼 주간시장하면서 말이 옆으로 좀 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예요. 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일단 글로벌에 다른 나라의 위기가 있는 데가 없어. 그때는 유럽이 난리였었다니까. 남유럽이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자극적인, 굉장히 임팩이 있는 거였고, 이번은 약간 얘기가 다른 게, 다른 나라의 위기가 전이되고 글로벌 전체가 리만 사태나 이런 것처럼, 또 그 당시에 신용등급 내렸을 때처럼 그건 아니라서, 아마 저는 이 시장 조정 구간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한국물을 들었다 놨다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 선물을 주로 매도하고 이런 분들은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투자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더라도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게임하듯이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어제 수요일 날요, 아침에 그 뉴스 나온 다음에 그 전날 이제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피치가 신용등급 피치는 또 영국에 있는 신용평가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잖아. 무슨 헛소리 하냐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어제 하루에 2조 이상 팔았어요. 저는 그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1조 파는 거는 많이 봤는데 2조 때리는 건 나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1조 이상을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시장에 새로 들어온 우리 그 부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개인 투자 분들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장이 안 내리는 거예요. 선물을 1조나 파는데도 안 내리니까 이 아저씨들이 작전을 바꿨어. 선물을 때리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쭉쭉 내려야 된다고. 내려야 자기들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선물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격을 하락을 시켜야 한매수해서 자기가 돈을 먹는 거잖아요. 오후 들어가지고 오전까지 삼성전자를 열심히 매수했거든. 그거는 제 생각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계 자금이 오버나잇 주문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후 들자마자 이 아저씨들이 선물 열심히 때리는데 지수가 안 내리니까, 그럼 지수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총 큰 걸 들고 패야지 뭐.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그때부터 막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외국인 매도가 막 빡 찍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2%도 내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저는 내일이 궁금해요. 그 아저씨들이 이틀 동안 3조 이상을 선물을 팔았거든. 팔았으니 정말로 이거를 리스크 해지 하려고 팔았느냐? 제 생각에 그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스펙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또 언젠가 패를 뒤집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제 섹터별로 한 바퀴 돌게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이제 지금 시장 리스크가 불거져 있어요. 불거져 있고, 그거를 확대시킨 거는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선물 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 아저씨들은 어떤 장기적인 뷰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뭐 숏할 때도 단타 목적도 많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게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새로 들어오신 그분님들도 코인 시장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이고, 야, 이 간다! 그러면 와! 그쪽으로 물러가고, 어머, 아니네! 그러면 막 들고 패버리고 그러는데, 여기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 선물 매매하는 분들도 그런 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걸 갖고 또 확대 해석을 해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러실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항상 가격하고 나쁜 호재, 악재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나쁜 뉴스가 나왔어. 근데 가격이 많이 내렸어. 전체 우량한 주들도 막 밑으로 꼬라박고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좀 반응이 됐구나, 가격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멀쩡하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는데, 막 이런 프로그램성으로 해가지고 게임하듯이 그렇게 선물하고 연계해서 때리면, 그래, 나쁜 뉴스인지는 알겠는데 대신에 삼성전자가 72,000원 하다가 지금 68,000원 하지 않냐, 그럼 반영됐겠지, 이런 마음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쁜 뉴스만 보지 마시고 떨어진 가격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성 매매하는 인버스 사시는 분들은 때는 이때다 그러고 막 갖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장 시총 큰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HBM 스토리가 엮여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발표했고,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시총 큰 게 이제 LG전자 이런 거잖아요. 이 섹터는 프로그램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신용 등급이 미국에서 이랬다 그러고 이러면 시향이 내리면 그냥 저절로 내려. 저절로 줄줄 흘러간다. 기업의 펀더멘털하고 관련 없는 시장의 합배적인 현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총이 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전하고 달라서 그렇게 많이 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참 의아했는데요. 오전까지 삼성전자 외국인이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들고 팬 거야. 그게 제 생각에는 걔들이 프로그램 매매도 한단 말이죠. 전에 도이치증권 사건 아시죠? 그처럼 현물 바스켓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내가 이틀 동안 3조나 들이붓는데 왜 시장이 안 빠지지? 이러면서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를 막 폭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또 반영이 좀 된 거니까 천천히 가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우리가 진짜 정말로 주식의 적정가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그 에코프로 그룹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응집력이에요. 그죠?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는 제가 처음에 30만 원 하고 10만 원 하고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도 싸다 이랬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걸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수급적으로 공매도 하신 분들이 코가 끼어가지고, 그런데다 이번에 이제 MSCI 들어가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많이 급등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주기도 하고, 이게요 하반기는 다를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공매도를 혼낸 최초의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주가가요 진짜 무슨 주식 사서 10% 먹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얘가 1000% 올랐잖아요. 1000%.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그 유동 주식 자체가 많은 그런 주식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숏이 또 아직은 많이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공매도 할 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하여튼 최근 들어서 저하고 같이 수업 안 하시는 분들 돈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2차 전지 가자 이래가지고, 요즘 유튜브 보면 말이죠, 2차 전지 강의를 안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지경이야. 그거요 별로 좋은 징조 아니에요. 진짜 좋은 징조 아니라고요. 아주 많이 올라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추수도 좀 해가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증시에 2차 전지 그러면 딱 2개 그룹이 지금 난리야. 엄청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에코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 요 2개 그룹. 근데 또 은근히 동행하기도 해요. 좀 이따 철강 말씀드릴 때 포스코 얘기를 또 마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주식이 지금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들 2차 전지로 몰려가가지고 다른 주식들은 뭐 잘 되는 게 잘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큰 섹터가 자동차잖아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양사의 시총을 합하면 70 몇 조 정도 돼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더해도 시총이 70 몇 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매도와 연관된,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진짜 성전을 벌이는 것처럼 그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이긴 전쟁이니까 이제 잘 판단하셔서 또 이익도 좀 챙겨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싸요. 밸류가 싸요. 밸류가 싼데 안 가. 왜 안 가느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 PER이 뭐 4배에서 7배 사이 거기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중에 가장 PER 높게 받는 게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좀 높게 받아요. 그거는 뭐 정부에서 주식을 막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일본은 도요다예요. 그래서 도요다가 내리면 주가 지수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면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하는데 일본 시장에서는 도요다를 갖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대표주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는 거고, 나머지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뭐 저쪽에 유럽으로 가서 뭐 폭스바겐이나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다시 19만 원 초반으로 내려왔어. 이건 진짜 싼 것 같아. 이건 싼 것 같은데 그 위험을 크게 지지 않는 채로 나 그냥 5% 먹겠다 이런 분들은 뭐 한번 사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올해 들어서 그 수익률이 제일 좋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현대오토에버라고. 저는 그 회사를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차가 자율주행차로 가게 됐을 때 그 차 안에서 전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그 모빌진 걔들이 또 그것도 만들어서 팔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 MN소프트를 합병한 거예요. MN소프트는 우리 그 차에 들어간 내비게이션 하는데요. 그럼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축적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그 차를 감지하는 소프트웨어.
그 차는 점점 전동화돼 가고 그러면 얘네 매출은 저절로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가 얘가 그룹사 전체 ERP 전사 컴퓨터 제어 그걸 ERP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구축해 주는 SI도 해요. 그것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공장 자동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봇하고 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래가지고 그 공장 자동화 하는데도 얘네가 주로 해서 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결국 현대차 그룹을 물려받아야 되는 상속세를 내고 다 하셔야 되는 이 회사 3세분의 지분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 돈 되는 거 있고 그러면 여기다 이거 거기 좀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연초 이후로 오늘 종가로 대충 한 50%가 올랐어요. 10만 원 초반에 있다가 지금 15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실적도 아주 잘 나왔어요. 실적이 컨센서스가 좋게 보는 에너지 컨센서스가 300억대였는데 320몇 억인가 그랬는데 실적 깠더니 560몇 억 나왔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 네, 향후에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또 그 그룹에 글로비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폐배터리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옆글로 잠깐 새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주의 업의 본질은 뭐냐 하면 수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하의 폐배터리를 재련해서 아주 가치가 있는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걸 발라내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무슨 재활용 수거 업체? 걔들도 재활용 수거를 잘 하니까 얘네도 폐배터리 관련주라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세상에. 그건 그냥 택배로 주워 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마진이 있겠냐고. 그건 진짜 여러 그분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나오셔서 그런 회사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유명하다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그건 업의 본질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폐배터리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를 한다 그래도 현대그룹은 재련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건 할 수 있겠죠. 현대차에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수거해서 재련회사로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면서 거기 일정 마진 취하는 거.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현대글로비스도 돈을 벌게 해야 되는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그분의 지분이 많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요새. 안 좋고 제가 현대차 그룹에서 그나마 향후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거하고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현대오토에바를 좋아합니다. 그럼 자동차 세타도 있고.